반도체 이익을 국민 배당으로 다 나눠 갖자라고 띄운 경제톱, 우리나라 경제톱은 물론 대통령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뭐 경제부처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할하는 최고의 경제톱은 정책실장입니다. 이름은 김용범. 이 사람은 지난번 전라남도 지사 선거에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동안 돌았었는데 그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변하는 바람에 아무튼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포기하고 계속 청와대에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제 바로 저 얘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게 김용범 정책실장 혼자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냐. 제가요 이 얘기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데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야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인 의견이 어디가 있어. 이거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개인 의견이 있니? 응? 대통령을 최측근 그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고 그리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즉흥적으로 어느 날 밤 자다가 1시쯤에 이러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올린 그런 에세이는 절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아니 며칠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낸 흔적이 역력해요. 그러면 그걸 대통령 결재에 안 맡고 냈을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이 청와대에서 뭐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하니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묻습니까?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은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을 엄중히 문책했나요? 뭡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전에 이렇게 청와대 참모들이 엇나가는 행동을 하면은 흔히 신문 보도에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로했다, 경로했다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지난번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민주당의 지금 지방선거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같이 찍은 사진을 자꾸 선거에 이용하니까 정청래 당 지도부가 공문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진 쓰지 마. 그런데 한 매체가 이것은 정청래의 뜻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이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보도가 나온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한 말이야? 이 고위 관계자,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도였는데 이 고위 관계자를 뭐라고 색출하여 색출 엄히 문책하라 그런 말까지 썼어요. 그때도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와, 청와대에서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수석급일 텐데 아니면 실장급일 텐데 수석급 실장급 다 해봤자 뭐 10명 정도인데 그 10명을 놓고도 색출하여 문책하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 맞아? 싶은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 어제 주식시장이 8천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그냥 쭉 주저앉았고 그 여파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파급이 몰고 오는 그 주워 담을래야 담을 수도 없는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먹구름을 띄우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요? 대통령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 안 합니까? 대통령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SNS 글을 올리거나 또는 대국민이 직접
대국민 뭐 TV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SNS에 글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식으로라도 정책실장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라고 했다든지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정책실장의 그 발언 취재는 10분 공감하지만 뭐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으니 뭐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라는 식으로라도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작해서 특검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나 했으면 좋겠다. 시기와 절차를 다시 수기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번에는 시기와 절차를 수기해달라는 말 왜 안 하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고 블룸버그 같은 해외 언론도 여기 지금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 투자했던 그 외국인 돈이 그냥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이제 들고 나온 건데 여러분 이런 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저 멀리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 어떤 개인의 깜짝 놀 만큼 큰 이득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골고루 나눠 가져야지 배당한다. 이게 배급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배급제를 어디서 하지요? 전쟁 중 또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국가에서도 비상조치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비상조치권을 발동을 해서 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죠. 자, 쌀은 1인당 몇 그램씩, 설탕은 몇 그램, 밀가루는 몇 그램, 뭐 배추, 무는 몇 그램씩 이게 이제 배급제 아닙니까? 그러나 배급제를 상시적으로 하는 제재가 사회주의인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뭐 바이오 업체나 또는 다른 뭐 2차 전지 이런 데서 삼성전자 못지않은 그 이익을 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그때마다 국민 배당제 하자 이런 얘기 할 겁니까? 김용범 실장이 처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그래서 저는 뭐 짤막하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뭐 그런 글을 올렸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라고 가까울 만큼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용처도 다 돼 있고 해외 사례도 연구했고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에 띄운 게 아니더라고요. 밤중에 띄우긴 했지만 그리고 보도가 아침 10시에 됐잖아요. 그 보도가 되자마자 아침에 8시부터 개장을 했었는데 10시까지는 그냥 우길승천으로 나가던 주시장이 퍽 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어제.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김용범 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따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아니고 기존의 법인세가 엄청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금도 많이 들어오니 많이 들어온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뜻이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기업과 투자자들은 의심의 눈길을 한 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초과 이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지 초과 세수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법정 세율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됐든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그 세율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세금을 더 건다든지 또는 뭐 갖은 준조세 형태로 뭔가 압박을 가해서 돈을 더 뜯어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8천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 배당금 구상을 꺼내든 후 폭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좌파 정권들이 이게 처음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제 뭐 이런 얘기, 동반 성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초과 이익 공유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 쓰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대개 이런 말들 흔히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소문이 나면은 얼굴도 모르던 사돈 팔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던 내 아버지, 어머니 때 그 선대 때 그쪽 부모님이 우리 쪽에 어떤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지금은 자기가 어려우니 그 예전 부모님 세대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우정과 서로의 그 은공이 있으니 그것을 조금만 참작해달라 그러면서 손 내미는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삼성전자가 딱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많이 거치면 가령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세금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120조? 자, 이런 세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법은 잘 돼 있습니다.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경우에 써야 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네 맘대로 쓰는 데가 아니야. 초과세수는 어디다 쓰느냐. 비율까지 정해져 있어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국채상환, 추가 경정 예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빚부터 갚아라. 여윳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라. 라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빚은 나 모르겠고 일단 이 돈 좀 쓰자. 특히 선거가 코앞인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기도 뭔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 가지 하려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걸까요? 뭡니까 도대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 나눠주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일 아니냐.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다. 조선일보 사설, 노조와 협력업체와 농어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뜯어먹기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 더 뜯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금이 아니라 국민 배당금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입법이 필요하고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도
황당한 경제 이론을 계속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확대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포퓰리즘이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나라 빚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퍼붓는 행위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흑백을 뒤집는 주장을 계속하면 실제 흑백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재정 지출이 경제를 키운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다.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 경제는 왜 파탄이 났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등을 이 금융 계급제다, 약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돈을 잘 갚고 고신용자가 된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약탈이 아니라 금융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기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방금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지적한 그 부분입니다. 긴축이 포퓰리즘이라는 이 대통령 말씀. 어제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 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돌림 노래? 여러분 돌림 노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돌림 노래 동요가 있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나 팔꽃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게 이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교실에서 음악 수업 때 나눠서 이제 여기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분단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해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끝나는 노래. 이게 돌림 노래.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돌림 노래 얘기를 꺼내면서 긴축 재정론이 포퓰리즘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긴축이 포퓰리즘이라고 한 국가 지도자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말고 다른 나라 어디에 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긴축이 포퓰리즘이라고 한 곳. 그랬더니 바로 대답이 나오더군요. 유럽의 좌파, 중도 좌파 정당,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 사람들인데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이나 국제통화기금 IMF를 향해서 그때 곧 나라가 거덜날 것 같이 6.15 몰렸던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시리자, 포데모스 이런 총리들이 뭐라고 했느냐. 긴축은 민생을 파괴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했답니다. 영국에서도 노동당 같은 반긴축 인사들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